자, 두 번째도 역시 뭐 IT 쪽에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 안에서도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궁금한데 뭐 시장에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야 뭐 그냥 이제 쭉 가는 거고 그 밑단에서 이제 또 네. 수익을 그거보다 조금 더 볼 수 있을 소부장들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우선은 반도체는 올 한 해에도 계속 주도주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담아서 수익률이 더 좋을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HBM이 작년에는 3E가 주였는데 올해부터 그렇죠. 반도체에서 주가를 기대감으로 끌어올리는 건 이제 다 포입니다. 포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포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적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많이 쌓는 건데 12단, 16단 많이 쌓으면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발열 문제가 되니까 두께도 더 얇아야 되고요. 열도 발생을 안 나야 돼요. 그러면 갈고 붙이고 검사하는 난이도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건 HBM에 대한 기대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작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4년 하반기부터 뭐가 반등을 많이 했냐면 레거시 반도체, 기존의 D램과 낸드 쪽에서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쪽이 부활하면서 DDR5, DDR4 기존에도 이제 많이 올랐었죠.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5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회복세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마 DDR5나 낸드 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이랑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니즈는 점점점 더 세질 것 같습니다. 뭐 이유인즉슨 최근에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한번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소부장 국산화 바람이 불었던 게 일본에서 그냥 소재 수출 금지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바람이 불었는데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각종 기술들을 그냥 전략 무기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싸우지 않는 거지 기술로 싸우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소부장을 국산화하는 쪽에 대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기대가 되는 기업들한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는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해 보신다라고 하면 종목 고르기가 조금 쉬우실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 3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종목들을 좀 알려주시죠. 뭐 이제 장비부터 본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한미반도체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아요. 네네. 네,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TC 본더에서 지금 4로 가면 하이브리드 본더로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4 최신이 나왔어도 기존의 3E가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굉장히 클 그렇죠. 겁니다. 크겠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사실은 TC 본더 시장에서 거의 지배자 구조에 있는 게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는 너무 올랐어요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한화 비전도 주가가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조금 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재주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네네. 되는데 한솔 케미칼이 저는 한솔 괜찮아 케미칼? 보여요. 네. 왜냐면 뭐 기존의 레거시 쪽에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사실은 점점점 반도체 회로가 그 복잡해지고 얇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세종용 과산화수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매출은 당연히 좋아지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랑 메모리 공정 다 들어가요. 최근에 파운드리가 별로 힘이 없었는데 퀄컴도 수주 이야기도 들렸고 그쵸. 아마 올해부터는 파운드리 쪽이 그전처럼 맥없이 쓰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소재 업체 하나, 장비 업체 하나, 한솔 케미칼, 한미 반도체 이렇게 네. 선택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소부장 중에
탑픽으로 보고 계신 게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 보세요? 부품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부품 쪽에서는 이제 뭐가 탑일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리노공업은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리노공업?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 불량 체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꼭 필요한 게 테스트 핀이랑 소켓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을 또 핵심 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게 리노공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앞에서 잠깐 S26 온 디바이스 AI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에 R&D 단계 때부터 리노공업 것도 테스트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온 디바이스 AI가 점점점 괜찮아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기술에 대한 진화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네, 거의 최근에 40%대까지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는데 재작년에가 44% 정도 나왔고요. 작년에가 44% 유지, 올해가 거의 47%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야 그래도 최근에 주가 좀 올라왔는데 이거 여전히 괜찮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네. 의문점을 조금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 부품주인데. 자, 그럼 리노공업 가격을 어떻게 잡을까요? 우선은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전고점 대비하면 지금 6%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을 계속 5일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바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아마 4분기 실적 발표와 언팩이 겹치는 구간에 전고점은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6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